자, 그럼 면세 산업의 길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좌장이신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께서 진행을 해주겠습니다.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금방 보신 그 비디오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최근 그 중국 경제가 미국과 더불어서 G2로 부상을 하면서 세계 각국은 그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세계 1위에 좀 이따 설명에 나오겠습니다만 세계 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면세점 산업이 중국 관광객 유치에 일종의 그 기관차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국내 면세점 산업은 88 올림픽 이후에 여러 차례 큰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그 시내 면세점의 신규 특허 어떤 부여 문제라든가 그리고 중소 중견 기업의 참여 확대 등을 둘러싸고 많은 그러한 사회적인 관심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세션에서는 그 요커 1천만 시대 면세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업계와 학계, 관계 정부 부처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 문제를 좀 심도 있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 패널을 소개하겠습니다. 원래 발제는 관광협회의 최노석 부회장께서 맡기로 하셨습니다만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서 김재걸 기획협력국장이 대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로는 저희들이 6분을 모셨습니다. 우선 제 왼쪽에 계신 김상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원이십니다. 그리고 김종호 관세청 수출입 물류과장이십니다. 그 다음으로 이홍균 한국면세점협회 회장이십니다. 그 다음 이홍기 앙코르 면세점 대표이십니다. 그 다음 차종호 신라호텔 부사장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박종택 문화관광부 관광산업과장이십니다. 저희들 주어진 시간이 80분입니다. 그래서 발자작께는 15분 시간을 드리고요. 그리고 토론자들께는 각각 5분, 길게 하시면 7, 8분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토론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현장에서 실시하는 그 스마트폰으로 하는 현장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 3, 4분 정도, 그 후에 플로우에서 질문을 받는 그러한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발제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 김재걸 국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기획협력국장 김재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요커 천만시대 면세산업의 현재와 미래 이런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목차는 관광산업과 면세점, 그리고 면세점 현황과 전망, 면세점 업계의 변화와 도전, 요커 유치 전략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산업과 면세점입니다. 관광산업에서 관광산업을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국제기구에서 외래 관광객이든 내국인이든 관광객들에 의해서 소비되는 산업이 관광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또 다른 곳에서는 관광객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산업을 관광산업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광객들에게 제공하는 숙박이나 음식, 그리고 교통, 쇼핑 등 여러 가지 산업이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전후방 연쇄 효과가 큰 종합적 산업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산업 발전에 따른 대규모 외래 관광객의 유입은 우리나라 또는 해당 나라의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관광의 측면에서
면세점 역할을 살펴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관광 경쟁력 강화의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다. 관광객들이 와서 쇼핑 목적의 활동을 하고 또 그 관광 목적지로서의 매력도를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외래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활동 중에서 쇼핑이 4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세점은 국가 관광 인프라 중에 한 개고 더불어서 그 자체가 매력물 중에 한 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세점은 여행업이나 호텔업 등 관광 산업과 다양한 어떤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산업과의 상생적, 협력적 역할을 지금 현재 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면세점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면세점은 전국에 43개가 있습니다. 시내 면세점이 17개가 있고 출국장 면세점이 20개, 그리고 지정 면세점이 5개, 그리고 외교관 면세점이 1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기업 면세점이 18개, 그리고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이 16개, 그리고 중앙과 지방 공기업이 각각 6개, 3개 이렇게 전체 9개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러한 면세점의 전체 시장 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규모 2014년도 기준으로 전체 면세점의 매출 규모는 8조 3천억입니다. 그리고 이용자 수는 3,432만 명에 해당되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 면세 시장이 전 세계 면세 시장의 11%를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1위의 산업 그리고 1위의 시장 점유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면세점 이용자를 보면은 전체 3,400만 명 중에서 내국인이 1,800만 명 정도고 외국인이 1,570만 명 정도인데 그 중에서 중국 관광객이 약 한 1,000만 명 정도 면세점을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세점의 경쟁력에 대해서 방한 외래 관광객의 주요 지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참여 활동, 외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하는 주요 활동 중에 한 개가 45.1% 이상이 쇼핑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가장 좋았던 활동 중에 한 개가 쇼핑으로 29.7%가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그 쇼핑 중에서 가장 중요한 쇼핑 장소로 지목한 곳이 바로 면세점입니다. 56.8%가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면세점은 관광객의 쇼핑 욕구를 충족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컨텐츠 중에 하나인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제 경쟁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성장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산업 중에 한 개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 면세점이 지금 계속 긍정적인 측면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관광객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그리고 타국 면세점 대비해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이 우위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향후 전망으로는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아시겠지만 경쟁 제한적인 법규도 2개 있고 그리고 부담금 관련 규제도 2개가 지금 상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면세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법안 등이 상당히 많이 움직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의 투자 의욕이나 국제 경쟁력 상실을 우려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더불어서 경쟁 국가의 면세점은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하이난의 17,000평 우리 롯데 면세점의 6배에 해당되는 규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일본은 최근 아시겠지만은 사후 면세점의 확대로 전국이 면세점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추세에서 저희들이 그냥 단순하게 안정적인 성장만 기대하고 있느냐 또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면세점 업계의 변화와 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면세점 업계는 최근에 중소기업 면세점의 특허 확대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의 확대라는 큰 국가 정책 목표에 따라서 면세 산업의 환경이 변화되기 시작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 현황을 보시게 되면은 시내 면세점이 8개 그리고
출국장 면세점이 7개, 이렇게 15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매출 규모나 이용 규모를 보시게 되면은 매출 규모는 뭐 다 합쳐도 700억 규모, 그리고 이용 규모는 다 합쳐도 50만 명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체 우리나라의 면세점 규모에서 보시게 되면은 8조 3천억이라 그랬고 3,400만 명이 이용한다 그랬는데, 거기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수준의 중소 중견기업이 점유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자본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 유치가 저조해지고, 또 이런 그 저조한 브랜드 유치는 다시 이용률을 낮추는 그런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 중견기업의 사업 안정화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중소 중견기업의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앙정부는 자금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발굴하고 또 지원하는 노력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들 기업의 중소중견기업의 상품을 개발하고 또 그 지역의 홍보를 강화하는 등 중소중견기업이 자생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대형 업체에서는 브랜드 유치를 지원한다라든지 경영 자문을 지원한다라든지 해서 동반 성장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회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정부 정책 건의를 한다라든가 상생 환경을 조성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러한 외부 기관의 네 군데 외부 기관의 주요 활동과 더불어서 마찬가지로 중소중견기업의 자구적 노력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스스로가 자생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상호 협력적 상생적 구조를 가지고 국가 정책 목표 달성과 관광 경쟁력 도모를 할 때 저희들이 관광 경쟁력도 함께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국 관광객의 유치 전략입니다. 중국 관광객의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관광객의 현황은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612만 명을 넘어섰고요. 이들이 총 지출하는 금액도 10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적 성장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반대로 관광 만족도라든가 다시 우리나라를 찾겠느냐, 이런 재방문 의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낮은 순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그 양적 성장과 더불어서 질적 성장도 함께 고려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에 우리는 처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적 성장과 동시에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관광산업과 면세 산업이 함께 긴밀한 협조 그리고 상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에서는 K-팝이라든가 의료관광 등 관광산업에서는 K-팝이라든가 의료관광 등 차별화된 여행 상품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여행 코스나 환대의식 그리고 관광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재방문 의향이라든가 만족도를 제고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단기 관광객의 무사증 입국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행의 진입 장벽을 제거해 주는 노력을 관광산업 측면에서는 노력을 하고, 그리고 면세산업 쪽에서는 면세점이 단순한 그 상품 판매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 창조의 공간으로 변화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새로운 문화 상품화로 주요 관광 인프라화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중국 관광객의 세대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상품이라든가 마케팅 전략 등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광과 면세산업이 상호 협력적 노력을 통해서, 그리고 상호 협력적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관광의 질적 제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여우커 천만의 달성이 진정한 천만 시대의 도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우커 천만 시대 면세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 15분을 드렸는데요. 상당히 그 협조를 잘 해주셔서 시간을 많이 세이브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토론자이신 김상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 의원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오늘 조금 전에 김재걸 국장께서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면세 산업과 관광 산업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연구를 해보면은 최근 몇 년간의 관광객 증가와 면세점의 매출 증가 사이에 굉장한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이 저희도 이제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이 세계 1위의 어떤 면세점 시장을 갖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나라를 찾는 그 관광객들의 제1 활동이 쇼핑이라는 데 대해서 이 양산업이 서로 간에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어떤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관광진흥법상의 7대 업종 30개 세부 업종 내에는 면세점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면세 산업과 관광 산업이 이렇게 같이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면세 산업을 이 범관광 산업으로 분류를 해서 같이 이러한 정책들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제가 오늘 발표에서 가장 관점을 갖고 본 것은 지금 요커들이 이제 작년에 2014년에 1억 명의 아웃바운드를 이제 기록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작년도에 시진핑 주석이 작년 봄에 아시안 포럼에서 중국 관광객이 조만간 4억 명에 도달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 관광의 최대의 기회이기도 하고 우리 한국 면세점의 최대의 어떤 확장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다면은 좀 나눠서 본다면은 확실히 그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중국의 아웃바운드가 계속 늘어날 거냐 이렇게 보면은 구조적으로 위안화의 방어 문제, 그리고 중국이 사실상 세계 경영, 그러니까 4억 명 정도, 1억 명, 지금 현재 1억 명 수준에서 2억 명, 4억 명 정도 되면은 아마 중국 정부의 요구를 이렇게 매몰차게 거부할 만한 국가들이 별로 있기 어려울 정도의 사실상의 경제 의존을 가져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중국인들이 계속 이러한 여행 반열에 들었을 것이다. 또 소득 증가에 따른 어떤 이런 내부적 요인과 한국의 경우에는 특히 우리 이 면세 상품들이 진품이라는, 이게 사실은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런 데 대해서 중하권 면세업에 비해서 강점을 갖고 있고, 가격 경쟁력에서 중국과 일본의 면세업보다는 아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들이 긍정적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아까 이제 김재걸 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최근에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일본과 또 대만, 그리고 중국 내의 여러 가지 면세점 확장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의 지금 현재 발전 양상을 볼 때 우리 면세점의 경쟁 우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는 그렇게 장담하기 어려운 어떤 측면이 있고, 다만 이제 아까 우리 김재걸 국장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부정적인 어떤 전망 중에 14개 국가에서 12위라는 것은 사실은 좀 설명을 하고 갈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 외래 관광객 실태 조사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고요. 실제로 5점 척도에서 이렇게 낸 것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그렇게 유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절대적인 어떤 경쟁력의 우위를 현재 갖고 있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제 상징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 면세업과 관련해서 이제 사실 오늘 논의가 굉장히 과열되려면 과열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사실은 우리 사회의 정책 가치로 볼 때는 크게 한 5가지의 가치가 현재 충돌하고 있는 오늘 토론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면세 산업이든지 관광 산업이든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와 또 중소중견과 대기업 사이에 상생 발전이 가능하냐는 어떤 이런 가치, 그리고 이 대기업이나 또는 이 면세 산업과 관광 산업의 문제, 수도권과 지방의 어떤 상생 발전이 가능하냐는 이 세 번째 가치, 그리고 지역 발전이라는 어떤 가치,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런 문제들과 이게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결론을 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자체의 역할은 좀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 지방 면세점 발전 차원에서 당초 원래 그렇게 좀 제안을 했던 것인데 이게 좀 지자체 역할이 너무 제한적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중기 면세점의 어떤 자구 노력 같은 경우도 좀 시장 특화라든가 시장 마케팅 차원에서 좀 더 강화하고 이 여행업계에만 문제를 이렇게 돌리기에는 저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도 FIT 쪽 그룹 여행사가 물어다주는 그룹 외에도 FIT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은 좀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정도로 토론을 일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순서로 김종호 관세청 수출입 물류과장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정호입니다. 일단 관세청에서 왜 면세점을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게 면세점이라고 하면 텍스 프리가 있고 이제 그 다음에 텍스 죄송합니다. 사후 면세점하고 일단 기본적인 저희 쪽 관세청에 이제 면세점 이 두 가지가 나뉘는데요. 일본에서 아까 사후 면세점을 크게 늘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희도 이제 사후 면세점은 국세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6,00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이제 외국 물품을 갖다가 세금을 유보한 상태로 보유한 상태에서 이제 판매를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관세를 유보한 상태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관세청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면세점 관련해 가지고 특허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재고 물품 관리, 그다음에 이제 이와 관련된 다양한 규정들, 면세 한도라든지 이런 쪽 관리를 관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쪽에서 이제 면세점 지원 방안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3가지 정도인데요. 네. 이거 아닌데. 죄송합니다. 이게 아닌데 PPT가. PPT 없이 그냥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일단 면세산업 현황은 자료가 나왔는데 면세산업은 이제 중국 관광객 증가를 바탕으로 이제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3년 평균 15%, 16% 수준에서 이제 계속 매출액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저희 우리나라 면세점들이 해외 5개국에 12개 매장 정도 진출해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이제 지금 관세청에서 가지고 있는 면세산업 지원 방안의 첫 번째는 이제 추가 특허입니다. 이거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고요. 금년 상반기 중에 7월경에 발표될 것 같습니다. 6월까지 저희가 6월 1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고요. 서울에 3개, 제주에 1개 추가 특허를 할 계획이고요. 인천공항은 기사 보셔가지고 아시겠지만은 지금 4개 구역을 배정을 했는데 3개 구역은 이제 주인이 가려졌고요. 1개 구역은 단독 입찰이 돼서 다시 재입찰이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관광객 확대를 위해서 시내 면세점을 추가로 특허를 추가를 하겠다. 이게 관세청의 이제 지원 방안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내 면세점들이 해외 진출을 갖다가 지원하겠다는 게 저희 쪽 이야기입니다. 그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그 절차를 간소화시켜서 저희 인천공항에 있는 면세점 이제 통합 물류 창고를 갖다가 해외 면세점에 이제 물품을 보급하는 보급 기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 규정이나 절차를 이제 개정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면세점 산업이 그 시내 면세점 산업이 없는 나라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영미계 영향을 받은 국가들은 공항만 출국장 면세점만 있지 시내 면세점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제 그런 그 나라들에 진출할 때 관련 이제 그 규정이라든지 관리 방법이라든지 면세점 제도 도입에 따른 뭐 이점 이런 걸 소개함으로써 이제 저희 그 업체들이 이제 해외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보세 화물 관리라든지 세관 분야 통관 이런 쪽에 애로사항이 있을 때 저희 쪽에서 이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활동들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좀 어려운 주제인데요. 중소중견 면세점 이제 상생 부분인데 지금 저희 쪽에서 판단하기로는 그 일단 그 공항만 면세점이 시내 면세점에 비해서 그 면적도 제한돼 있고 상품 구성 자체가 좀 용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모객 활동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이제 출국 여행객들이 확보되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쪽 공항만 위주로 이제 중소중견 면세점 특허를 가지고 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협회나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상생 협력 활동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면세점들이 이제 해외에 진출할 때 이런 국내 중소중견 제품들이 같이 동반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쪽도 이제 특허 심사나 이런 쪽에 이제 반영을 해서 그런 쪽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를 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이홍균 한국면세점 협회장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면세점 협회 회장 이홍균입니다. 김재걸 국장님의 발제와 관련해 가지고 유커 유치를 위해서 우리나라 면세 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이 좀 있겠지만 이해하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중국은 매년 7%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고 1인당 GNP가 약 7,600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학자들의 이론에 의하면 3,000달러에서 1만 달러까지 소비의 마법 구간이라고 불리우는데 이 구간에 속한 소비자들의 보이는 특징 중에 하나는 해외여행 붐이라고 합니다. 올해 중국의 해외여행 수요는 1억 명을 초과하고 한국을 방한하는 중국 유커의 수도 향후 2년 내에 약 1,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면세점 업계는 최근 20% 수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에 의하면 관광객의 70%가 방한 목적으로 쇼핑을 꼽고 있으며 57%가 면세점을 주요 쇼핑 장소로 꼽고 있어서 성장 전망이 상당히 밝은 산업입니다. 그러나 이런 호재에도 불구하고 대내적인 악재 역시 상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유커를 유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국민의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 여행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세계 최대 규모의 면세점을 하이난에 운영하는 등 방어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엔화 약세로 인해서 유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방일 외국인 관광객 수가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를 7년 만에 초과를 했습니다. 지난 그 춘절 기간에도 우리나라에 방한한 중국 관광객 수는 15만 명이었는데 일본을 방문한 중국인 유커는 45만 명으로 3배를 나타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수를 2천만 명으로 늘리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후 면세점을 10,000개, 그리고 지금 일본에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은 사전 면세점을 금년 9월에 오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인 관광객, 크루즈 관광객들을 위해서 노비자 정박 비자를 내서 유커를 유치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우리 면세 산업이 높은 성장률을 달성한 것도 사실이지만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계 무대를 상대로 해서 새로운 경쟁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규제보다는 지원 중심의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면세점을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내 면세점들은 각종 규제에 발이 묶여서 급증하는 유커에 대비한 매장 확장에도 쉽지 않은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로 인한 투자의 위축은 결국 면세 산업을 경쟁력을 상실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관세청의 경쟁력 있는 면세점 육성, 면세점 확대를 통한 관광 활성화 정책의 기조는 앞으로 우리 면세 산업의 발전과 유커 유치에 긍정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언론과 사회가 바라보는 면세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면세 산업을 특혜 산업 혹은 사치 조장 산업 등으로 저평가하거나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든지 이러한 생각하는 일부 언론과 사회 각층의 인식이 전환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면세 산업은 이미 관광 산업의 중심축으로 부상했습니다. 막대한 초기 비용과 대내 환경에 민감한 고위험 산업군이기도 합니다. 매출액이 바로 막대한 이윤으로 이어진다는 단편적인 시각은 경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면세 시장이 세계 1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한류와 관광을 결합한 이른바 엔터투어먼트라고 불리우는 면세점들의 다양한 마케팅 전략과 국내 화장품 회사로 대표되는 국내 기업들이 갖춘 신속한 제품 개발 능력,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활동, 이런 것이 삼위일체가 돼서 그동안 면세 산업에 꽃을 피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커 천만 시대를 맞아서 면세 산업의 질적, 양적 성장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면세 산업이 국가의 신성장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면세 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법적 규제에 대해서 재검토와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면세점 산업이 더욱 경쟁력 있고 관광 산업을 주도하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업계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 정부 차원의 노력과 언론을 비롯한 사회 각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한국면세점 협회
회장님의 말씀 들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홍기 앙코르 면세점 대표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야말로 그 중소 중견 면세점, 중기 면세점으로 명칭을 통일하겠습니다. 중기 면세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앙코르 면세점의 이홍기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실질적으로 이 중기 면세점을 운영을 해보니까 정말 어렵더라 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발제에서도 들으셨고 다 들으셨지만 우리나라 이제 지금 관광산업이 그 천만 시대 또 지난 2014년도 기준으로는 정확히는 1,420만 정도 지금 아직 집계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중국 관광객이 저는 한 5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면세 산업도 거기에 따라서 엄청난 지금 발전을 했는데 그 면세 산업이 발전한 것과 동시에 명암이 그동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서울 중심, 제주 중심, 또 대기업 중심의 이러한 면세 산업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2012년도에 경제민주화, 그다음에 지방관광 활성화 이러한 명분을 세워가지고 중소 중견기업 면세점을 각 지방에 지금 하나씩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개가 오픈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게 해보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 더디게 가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지금 상태는 저는 감히 인큐베이터 상태다. 근데 자꾸 인큐베이터에 들어있는 아기를 걷지 못한다고 질책을 하고 그러면 이게 인큐베이터에서 나올 수 없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소 중견 면세점의 그런 애로점을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한 3가지 정도로 이게 그 애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큰 게 이제 소위 말하자면 상품 구성, 상품 소싱은 MD 문제가 가장 크다. 이제 해외 브랜드는 물론이고 국내 브랜드들도 이제 들어오지 않는다 하는 것이 지금 현실적인 문제에서 상품 구성이 안 되니까 한번 들어왔던 관광객들도 살게 또 외면하고 이런 상태가 계속적으로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금력의 한계가 너무도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자금력의 한계는 뭐 누가 뭐래도 그럼 어떡하라는 말이냐, 대책이 없습니다. 사실 대책이 없고 자금력 만들어서 하는 그 밖에 없는데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중소 중견기업이다 보니까 자금력이 매우 부족해서 사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한계가 이게 지역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관광산업이 서울 수도권 중심과 제주 중심으로 거의 하다 보니까 거의 지금 이게 지방 면세점 지방에는 관광객 유치가 굉장히 좀 어렵다. 그래서 마케팅 같은 게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정부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인큐베이터 상태의 이 취지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째는 경제민주화 정책에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지방경제 활성화, 지방 쇼핑센터 활성화, 또 독점과 과점에 대한 이런 철폐 규제에 대한 철폐 이러한 정부의 좋은 정책에 여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적으로 지원과 협력을 해서 키워나가야 된다는 이런 대명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정부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적인 지원 정책으로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좀 해보니까 도저히 뭐 이거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대기업 위주로 또 바꿔야 되겠다는 이런 것보다는 기왕에 이렇게 굉장히 좋은 취지에서 이게 태동된 이러한 중소 중기 면세점, 특히나 이제 지방 경제, 지방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이 정책은 꾸준히 좀 밀고 나가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각 지방에서 지방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 정부가 거의
거의 뭐 손 놓다시피 하고 있고, 또 어떤 지방 정부는 굉장히 좀 열심히 해서 도와주는 지방 정부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관광객이 왔을 때 1박 2일에 얼마씩 보조금 주는 것도 있고, 근데 굉장히 좀 활력적으로 하는 지방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지방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세점, 쇼핑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숙박, 그 관광지, 그 관광업소들을 같이 손잡고 마케팅도 같이 하고, 또 상품 구성도 예를 들면 중국 사람들을 끌어오는 상품 구성도, 지방에 내려올 수 있는 구성도 같이 하는 이런 태스크포스 팀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구성을 해서 지방 정부도 이게 발벗고 나서야 할 때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문제가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 경제적 논리만 갖고 따진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경제적 논리만 갖고 따져서는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고, 실질적이고 서로 협력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 형식적으로 문의만 MOU 체결하고 뭐 이렇게 해서는 이게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그 방법 중에 이제 하나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예를 들자면 상품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은 브랜드 유치가 안 되니까 대기업에서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런 면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서 대기업이 이렇게 그 노마진, 예를 들자면 상품 공급을 해준다든지, 이러한 적극적인 자세로 좀 임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품 구성 문제에서도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들어오는 그 가격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 인테리어 비용,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테리어 비용 같은 것도 이거 중소기업 같은 것은 아주 그 을병 중에 뭐 그 밑에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인테리어 비용도 그 없는 돈에서 전부 다 예를 들자면 중견기업이 안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상품 공급, 뭐 아까 안 되는 건 말씀드렸습니다만, 판매원들도 사실은 대기업 판매원들은 이 브랜드에서 집어넣어서 우리 중소기업의 판매원들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부담해야 되는 이런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실질적으로 좀 저희들에게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서로 실질적으로 자금 면에서 예를 들자면 도저히 중소기업이 자금 부족해서 허덕이고 있다 그럴 때, 지금 관광진흥기금인가요? 관광진흥기금 같은 것도 사실은 저희가 저희 면세점 업계에는 여기서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정부에서 챙겨주시고, 또 저희도 건의할 때 좀 쾌입에 받아주셔서 거기에 면세점 업계도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정책적 지원이 작은 것부터 좀 해주십사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상당히 여기서 지금 죄송합니다, 좀 얘기가 길어져서, 이게 저기 그 수수료 문제라든지 리베이트 문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국 관광 산업의 그런 바른 자세로 가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 이상의 어떤 그 과도한 리베이트, 과도한 인센티브, 과도한 인두세, 이런 것들은 좀 지향하는 방향으로, 물론 정부에서 지금 그 용역을 주어서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좀 시정이 되어졌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중견 면세점들도 뼈를 깎는 아픔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인큐베이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차종호 신라호텔 부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신라면세점의 차종호 부사장입니다. 뭐 앞서 말씀 주신 내용들과 중복되지 않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 그 면세 시장은 세계 1위 위치를 가지고 있고 개별 면세점으로는 롯데가 세계 4위에 위치해 있고 신라가 세계 6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시내 면세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시내 면세점 역사가 저희가 한 3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대부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난 30년 그리고 저희 한국 면세 시장이 세계 1위에 될 때까지 그리고 국내 2개 업체가 세계 10위권 이내에서 활동할 때까지 아무도 주목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이렇게 면세 시장이 크나오는 기간 동안 별달리 뭐 지원이나 아니면 뭐 언론에 그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최근 몇 년 들어 갑자기 저희 업계가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만들어진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데 뭐 저희야 대기업 면세점의 입장입니다만은 정작 저희 산업이 주목을 받고 커지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뭐 이렇게 말로 대표되는데, 주목을 받게 되면서부터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규제가 좀 더 많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종전에는 10년 기간으로 자동 갱신되는 면허가 5년 단위로 신규 특허를 받아야 되는 걸로 전환이 돼 있고,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중소중견 면세점에 일정 비율을 할애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새로 추가가 됐고, 대기업 내 면세점 내 일정 면적은 반드시 국산 중견 중소기업 제품을 취급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들도 추가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이제 상생을 기반으로 한 경제민주화 논리에서 시작이 된 논의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시장 환경은 반면 글로벌 사업자 간의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는 노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뭐 중국이 대규모 면세점을 오픈하는 것도 마찬가지와 저희보다 더 규모를 크게 가지고 있는 업체들 간의 M&A를 통한 몸집 분리기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환경 하에서 사실은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5년이라는 어떤 특허 기간의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 투자에 상당한 애로사항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그 면세점의 규모가 대형화될수록 당연히 투자 규모가 커지고, 그러려면 투자 회수 기간을 감안한 그 어떤 사업 투자 예산을 책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된 상당한 애로사항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소중견 면세점뿐 아니라 저희 대기업도 갖고 있는 애로사항입니다. 특히 최근 뭐 신규 진입 사업자들, 대기업을 포함한 신규 진입 사업자들을 포함해서 이제 특허를 신규 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사업자들조차도 5년이라는 기간을 가지고는 어떤 투자 규모를 예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명품 브랜드의 경우에는 투자 협의부터 입점 단계까지 1년 이상 소요되는 기간, 소요가 되는 그런 것도 많은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가 중국 관광객을 중심으로 해서 하여튼 관광산업 발전을 시켜야 되는 이런 과정에서 진정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런 제반 규제들이나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이 있는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한국이 가장 중국과 시장에 가까운 관계로 관광객을 상당히 많이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면세 업계들도 중국의 마케팅 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상당히 노력이 뒷받침된 결과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근에는 최근 춘절에는 일본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이 한국을 몇 배 앞지르는 그런 상황도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내에 그냥 단순히 대기업, 중소기업 또는 아니면 뭐 특정 면허의 특허 개수 이런 논의에 앞서서 진정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관광 산업의 인프라로서의 면세 산업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종택 문화관광부 과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문체부 관광산업과장 박종택입니다. 지금까지 토론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앞서서 토론해 주신 분들은 면세점 업계에 수십 년간 종사해 왔던 분들이라서 그동안 느꼈던 거 생생하게 말씀도 해 주시고 또 뭐 정부의 건의도 해 주셨습니다.
저는 면세점을 관광 산업의 핵심 인프라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 다만 조건이 좀 있습니다. 이게 지속 가능한 면세점이어야 한다. 근데 이제 업계에서 말하는 지속 가능성과 좀 정부에서 말하는 지속 가능성이 좀 다를 수가 있겠죠. 먼저 면세점 정책과 관련해서는 물론 관세청에서 특허를 내주기 때문에 그동안은 관세청에서 이 면세점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광을 주무 부서로 하는 문체부에서는 면세점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건 이제 앞으로 정부 간에 협력을 해 나가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아까 이용기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왜 예를 들면 호텔 같은 경우는 대기업도 면세점은 대기업한테도 정책 자금을 지원을 해주는데,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정책 자금을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관광진흥법상에 관광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충분히 논의를 하면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 관광과 관련해서 저는 이제 면세점, 오늘 주제가 면세점의 현재와 미래 얘기인데, 면세점보다는 저는 이제 쇼핑에 대한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쇼핑 자체가, 쇼핑이라고 하는 게 외래 관광객들의 큰 테마이기는 하지만은 면세점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면세점 자체가 한국 쇼핑에 대한 큰 동력이 돼서 이끌어 왔지만은 이 면세점 자체가 한국 쇼핑에 대해서 그러면 큰 대표할 수 있다고 저는 모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기 때문에, 쇼핑을 발전시키려고 나간다면 면세점에서 역할을 크게 해줘야 되지만은 면세점 자체가 한국 쇼핑의 관광이 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좀 약간 얘기가 꼬이기도 하지만은,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예전에 비해서 중국 관광객 610만 명, 저는 이게 한 1000만 명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만은, 지금 시중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들어와서 돈을 번 기업들은 면세점 기업뿐이 없다. 여행사도 손해다 뭐다 그러는데, 또 면세점 업체에서는 우리는 마케팅 비용 빼고 빼고 하면 남는 게 없다. 도대체. 그러면은 관광객들은 많이 오는데 누가 돈을 벌어 가느냐? 이게 이제 한국 쇼핑의 어떤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면세점 업계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여행업계 생각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면세점이라고 제가 정의를 내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되고, 또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한국 쇼핑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상태에서 발전하는 면세점이 바로 지속 가능한 면세점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부에서 해야 될 과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쭉 기사를 보니까 어느 면세점 잡지에 그런 걸 본 것 같은데, 한국에 들어오는 면세점 고객들은 세계에서 탑 10에 물론 든다고 합니다. 이 숫자로 따지면. 그러나 가보고 싶은 면세점에 대해서는 10군데 안에 안 드는 걸 보면은 많이 오지만은, 과연 면세점이라고 하는 게 어떤 면세점을 보고 들어오고 싶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관광객들이 와서 어떤 쇼핑의 하나의 수단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좀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쇼핑 리베이트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지속 가능한 면세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조사에 보면은 우리나라에 쇼핑 리베이트가 없다고 한다면은 여행 상품이 14% 정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여행사들이 쇼핑 수수료로 그만큼 자기네 마진을 채우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여행 상품 가격을 낮추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많은 사람이 들어오게 된다면 여행사도 출혈 경쟁이 있고 면세점 업계도 출혈 경쟁이 있고, 이런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성장이 됐지만은 알맹이는 없는 그런 어떤 좀 모순된 구조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리베이트 문제도 반드시 좀 해결돼야 할 어려운 문제지만 해결돼야 될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들고, 또 하나 그 이제 쇼핑 얘기가 나오고 나서 지금 크루즈를 예를 들어 보면은 인천이나 부산, 제주에서 크루즈 관광객들이 오면은 그렇게 체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면세점 가서 쇼핑하고 또 그 면세점 가서 쇼핑하고 뭐 또 시간에 쫓겨서 출국하고 이런 상황인데, 제가 이 지속 가능한 면세점이 되려고 한다면은 물론 그건 이제 면세점에서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 뭐라 그럴까요?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게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오지만은 이게 한꺼번에 면세점에 몰리다 보면은 뭐 그렇기 때문에 면세점 업계에서는 줄기차게 이 면적 확장이 필요하고 시설 투자가 제일 필요하고 제대로 된 쇼핑 환경을 만들어줘서 정부에서 이런 그 좋은 환경에서 쇼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줘야 된다라고 건의를 하는데, 그것도 일견 아주 타당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이 면세점 고객들이 오면은 쫓기듯이 복잡하듯이 면세점에 와서 쇼핑을 하고 나면은 과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만족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좀 한국이 보여줄 수 있는 관광 상품의 모든 것은 절대 아니자는 것을 다 동의할 겁니다. 그래서 그 면세점을 지속 가능한 면세점이 되려면은 이 사람들에게 한국의 좋은 것들, 많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공적인 기능도 하면서 비즈니스도 하는 게 지속 가능한 면세점의 역할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뭐 지역 면세점이든 아니면 시내 면세점이든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한국에 대한 보여줄 거, 어차피 관광 산업의 큰 인프라이기 때문에 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모색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 이런 것 같습니다. 또 그 시중에는 그 한국에 이런 얘기를 최근에 많이 들었거든요. 외국한테 한국에서는 쇼핑밖에 할 게 없냐, 면세점밖에 할 게 없냐.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쇼핑을 외국 관광객이 들어오면은 이게 못 시켜서 난리거든요. 그런 이런 이중적인 얘기가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면세점에 오는 고객이든 어디든 오는 고객이든 관광객들이 한국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고 만족스럽게 다시 돌아가야 재방문이 높고 또 다시 그 고객들이 면세점에 들어오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속 가능한 면세점이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오늘 토론에도 아마 그런 측면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을 다 들었습니다. 듣고 보니까 여러분들 뭐 다 느끼셨겠습니다만은 면세점 산업이 우리 관광을 이끄는 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특허 갱신 혹은 또 새로운 신규 특허 부여라든가에 관련된 각종 규제의 완화, 그리고 뭐 해외 진출의 어떤 촉진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어떤 지원책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또 시장 경제에만 작동할 수 없는 또 나름의 면세점 산업의 특성이 있다. 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말하자면은 이것은 관세를 유보한다는 어떤 그 특별한 권리를 특정인에게 설정하는 그러한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부분을 또 특허를 관리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시대적인 요구, 그 또한 충족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아까 관광 그 정책 과정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리베이트 문제라든가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또 업계 나름의 그런 부조리한 측면도 개선해 나갈 그런 필요성도 있고 해서 이 문제가 간단한 그런 문제는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알게 됐고요. 이러한 그 어떤 그 경제 원리와 어떤 비경제적인 또 이 면세점 산업 특수성을 잘 좀 버무려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오늘 토론의 주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만 우리 정해진 일정대로 우리 스마트폰을 통한 현장 투표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자께서 진행을 해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을 꺼내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주소를 주소창에 다시 한번 입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 일정이 나왔습니까? 예. 아, 그래요? 지금 스마트폰을 꺼내셔서요. 이제 인터넷 브라우저 앱을 실행을 해주시고 주소창에 지금 보이시는 joseonbusiness.clbnow.com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 버튼을 누르시면 질문이 있는 모바일 웹 창으로 아마 뜰 겁니다. 그 주소 다시 보여주시죠. 혹시 다 입력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시니까요. 그러면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질문지가 있는 이제 웹 화면지가 뜰 겁니다. 그러면은 이 질문에 맞게 본인의 생각을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보면 면세점은 관광의 유치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기여도가 크다 적다 이제 4가지로 나눠서 답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질문은요. 면세점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5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본인이 생각하시는 답변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예, 클릭한 다음에 완료는 어떻게 누르면 되죠? 클릭하시면 그대로 완료가 된 완료가 겁니다. 됩니까? 예. 투표는 한 10초 후에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3, 2, 1 투표 마감하겠습니다. 자, 투표 결과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질문에서 면세점이 관광의 유치에 기여도가 대단히 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기여도가 크다였으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여도가 크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면세점의 발전을 위해서 규제 완화가 가장 시급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54%, 39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면세점의 대형화가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이제 패널분들은 저희와 같은 생각이신지 한번 궁금한데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폰을 통한 그 설문조사 상당히 재밌게 결과를 봤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아마 우리 전 국민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니까 아마 다소간의 그런 이 참석 응답 뭐랄까 표본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들 아까 발표하신 그 내용과 더불어서 제가 이제 한두 개 또 추가를 이제 한번 던진다면 말씀을 드리면은 그 리베이트 문제는 뭐 상당히 그 관광 과장께서 강도 있게 말씀하셨고 또 공항 임대료 문제도 사실은 오늘 거론이 안 됐습니다만 뭐 승자의 저주다 이런 말씀도 나오고 해서 공항 임대료가 과다하다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임대료를 통해서 우리 공항공사의 적자를 메우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유념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시대적인 소명이 있기 때문에 이 소명에 맞춘 상황에서 어떻게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상생을 가져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또 화두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더 종합하셔서 토론자분들께 다시 한번 마이크를 돌리겠습니다. 혹시 그 추가하실 내용이 있으면은 우선 김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 박사님께서도 이제 그렇게 지칭을 해주셨는데 제가 사실은 아까 우리 이용기 대표님이나 우리 박종택 과장님이 과도한 리베이트, 과도한 수수료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리베이트 부부라는 용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다소 유감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베이트의 우리 사회에서의 어떤 용어 사용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비정상적이고 또 굉장히 비합법적인 어떤 대해서 움직이는 그런 거라고 보는데요. 사실은 면세업계나 여행업계가 전부 세원을 정확하게 노출해서 하는 이런 합법적인 지금 현재의 거래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리베이트라는 것이 아마 정치권에서 굉장히 어떤 특정한 견해를 전제한 용어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상생하는 어떤 입장에서 본다면 리베이트라는 용어 사용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우리 최 박사님이 정리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여러 가지의 어떤 가치를 공동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제가 꼭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부나 우리 관세청에서 우리 관련 이해관계자의 소통을 좀 강조하는 그런 채널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공정거래법상의 담합행위와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면세업자 간에 모인다거나 여행업자 간에 모인다거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법적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포괄적으로 정부가 정기적으로 이 이해관계자를 모아서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조정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일차적인 어떤 지원 정책이 아닌가, 그렇게 좀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김종호 과장님께서 혹시 추가하실 말씀 1, 2분 내로 좀 정리해 주십시오. 규제 관련해서 아까 차정호 부사장님도 이야기를 하셨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게 2년, 2, 3년 전부터 국회에서 여야가 이렇게 경론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규제들을 특허수 제한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갱신제도 폐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사회자분께서 이야기하셨지만 그런 경제민주화라는 그 논리를 가지고 이제 국회에서 토론이 이루어지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조정된 결과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딱히 이제 경제 논리나 이렇게 진흥 목적으로 가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런 차원에 있기 때문에 이 규제를 진짜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도 이제 좀 과하다 싶은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런 쪽에 반대쪽 또 입장도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용균 회장님. 네, 오늘 저희 면세점에 관한 이제 토론 중에 문화관광체육부의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참여를 해주신 것도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또한 지속 가능한 면세점이라는 이런 화두를 던져주셔서 저희들도 많은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면세점 업계는 그동안에 면세점이란 말보다는 외국에서 쓰는 말이지만은 트래블 리테일이라는 말을 좀 사용을 하자고 지금 얘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면세점 업계가 소위 말해서 세금을 면세받고 특혜하는 사업이다, 이렇게보다는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광, 트래블에 기여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엔터투어먼트라든지 그다음에 국내 제조업들을 갖다가 저희 면세점에서 많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그러한 순기능적인 측면으로 지속 가능한 면세점으로 이렇게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충고를 저희가 잘 받들어서 그렇게 면세점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용기 대표님. 네, 아까 리베이트라고는 단어 선택에 대해서 리베이트는 좀 어감이 안 좋은 감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인센티브, 그다음에 수수료 이런 차원인데 그 용어를 수수료 차원으로 이렇게 고쳐서 하겠습니다. 근데 이 수수료나 이 인센티브도 마찬가지지만은 경제 논리에 따르면은 누구도 반대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 질서가 너무도 과도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정 수준 이상의 인센티브나 수수료는 모두가 쉽게 얘기하면 앞으로 관광 질서도 그렇고 안 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중소기업 면세, 중기면세점 입장에서 보면 돈 가지고 예를 들자면 사람들에게 수수료 줘서 들어오게 한다. 이게 참 악순환이 고리가 계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걸 전혀 안 할 수는 없다고선 치더라도 서로 간에 적정 수준 이상은 지켜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이 특허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게 지금 저희 중기 면세점은 지난 연말에 저희가 줄기차게 요구를 해서 정부에서도 또 국회에서도 인정을 해서 5년 기간이 끝나면은 갱신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참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대기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 저희가 이거 해보니까 5년 갖고는 저희가 투자한 돈을 운영비는 뭐 5년 후에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투자한 돈 거기서 뺀다는 것은 정말 어렵더라는 것을 실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같은 것도 가능하면 기왕에 면세점을 하도록 해서 장치 산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면 좀 늘려주는 것도 대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좀 말씀 더 드릴까요? 공항 임대료 문제인데 공항 임대료는 이게 너무 높고 그래서 저희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좀 할인을 해서 60%로 했습니다만 제가 이걸 좀 제안하고 싶어요. 도저히 예를 들자면 마이너스가 천정부지로 들어가 가지고 할 수 없도록 제한된 그런 거는 좀 카트시키고 적정 수준의 마진 또 적정 수준의 마이너스 정도에서 인정되는 그런 어떤 그것을 해서 이게 서로 간에 출혈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방법 등이 연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관광 산업 그리고 저희 면세점 일종의 유통인데 이런 산업적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고객의 관점이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가 개별 사업자적으로서야 뭐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아무리 사업자적 이해를 앞세우더라도 고객인 여행객이 이용을 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위반하거나 어떤 저희 사업자적인 고민을 하더라도 항상 고객의 관점이 우선이 돼서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항상 정책을 감안하실 때 좀 전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 현재 왜 중국 관광객들이 면세점을 많이 찾고 있느냐 하는 관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아까 박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면세점 개수를 많이 늘려서 관광객이 모든 쇼핑을 면세점에서 하도록 한다는 것도 저희 면세업계에서도 바라는 사항은 아닙니다. 당연히 전통시장도 가셔야 되고 백화점 채널도 가셔야 되고 동대문, 이태원 뭐 다 가셔야 됩니다. 전문점도 가셔야 되고요. 아시다시피 명동에도 화장품 가게 있고 면세점도 있고 다른 채널들도 다 있습니다. 고객의 주머니를 전부 면세점이 독점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관점에서 과연 쇼핑의 몇 퍼센트를 면세점이 담당을 해야 되고 몇 퍼센트가 전통시장이나 다른 채널이 감당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고객의 관점에 대한 검토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면세점도 사실은 요즘 해외 진출이 상당히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당연히 국내 브랜드들, 국내 기업들을 동반 진출하는 것을 저희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게 저희의 강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쪽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측면의 사회적 기회에 대해서 많은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관광 과장님께서 말씀해 방금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동의입니다. 고객의 관점에서 고객이 쇼핑을 했을 때 불편하고 좁고 그러면은 이 시설 개선을 해주는 것도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쇼핑을 할 때에 관광 수용 태세 아까 뭐 인센티브나 아니면 다른 측면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것도 고객이 입장에서 불편하다고 하면 개선을 해줘야 되는 거고 면세점 고객들이 면세점 업체는 업체에서 판단하는 고객 중심의 어떤 그런 요구사항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는 정부나 공공기관 입장에서 고객이 필요한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정책에 입안하면은 합리적인 결론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발제자의 말씀을 듣기 전에 저희들 이제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저희들 아까 4시 10분에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약속된 80분이 거의 다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청객으로부터의 그 청중들 어떤 질문을 받는 순서를 빼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 질문하실 분 있으면은 손 드시고 소속과 어떤 그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 분만 받겠습니다. 시간 협조를 잘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받은 또 사전 질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하고 그 후에 발제자께 있습니까? 예. 말씀하시죠. 예. 예, 신세계 면세점의 임승배 상무입니다. 예. 면세 사업에 진입한 지 얼마 안 된 이제 저희로서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이제 뜻깊은 자리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질문 드릴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아까 패널 분들도 많이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이 특허 기간에 대한 질문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말씀하셨듯이 현재 이 개정된 관세법 시행령에 의거하면 저희 중소 중견기업 면세점 같은 경우는 이 1회 하나요 특허 갱신이 이제 허용이 되고 있어서 최대 이제 10년까지 할 수 있고요. 반면에 저희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한 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은 현재 이 추가 갱신이 안 되고 있어서 최대 5년밖에는 사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에 따라서 대기업 면세점과 이 새롭게 기존의 이제 대기업 면세점과 새롭게 면세 사업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 이제 신규 사업자들이 이 투자 또 계획을 세운다거나 이럴 때 또 미래의 어떤 이 사업 계획을 세울 때 굉장히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침 이 자리에 이 관세청에서 또 나오시고 하셔서 이에 대한 관세청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혹시 뭐 또 다른 분 계십니까? 네, 그러면 제가 사전에 받은 질문을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받은 그 질문은 면세점 산업에서 상당히 오프라인 몰과 온라인 몰을 여러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 몰의 성공 목표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다는 그런 질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요커 열풍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만약 요커가 안 오고 일본에 간다면 한국 면세산업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또 질문도 계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조하셔서 그 발제자께서 한 1, 2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세청장님 아마 지금 과장님 지금 아마 질문 신세계에서 하신 질문은 아마 건의사항이랄까 답변하기 까다롭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발제자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일단 뭐 그 사정은 저희도 뭐 저기 그 문제가 좀 있지 않겠냐는 거를 갖다가 이제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이제 자료를 좀 모으고 있고요. 그 지금 뭐 기재부 입장도 이제 투자 활성화라든지 고용 촉진 이런 쪽이 이제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뭐 건의를 해서 기재부하고 같이 이제 한번 추진은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국회에서 이렇게 결정되고 시행령 개정하는 부분도 이렇게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일단 국회가 설득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걸 위해서 이제 자료를 좀 준비해서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주 그 과장님께서 아주 싹싹하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발제자께 아마 좀 질문이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전체를 아마 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 사전 질문에서 나온 그 요크 열풍을 중심으로 해서 한 1, 2분 내로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광협회중앙회 김재근입니다. 오늘 뭐 여러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도 관광산업에서 면세점이 이렇게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공감하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되게 좀 많이 뿌듯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총괄적으로 제가 다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요코가 안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일본으로 다 돌아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든가 이런 것들 결과적으로는 아까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지속 가능한 어떤 면세점의 역할 이런 부분들로 기착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서 이제 계속 우리 시장 입장에서는 계속 1위를 유지하는 게 맞죠. 시장 점유율을 계속 우리가 1위를 유지하게끔 정부에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이런 앞에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규제들이 또다시 다른 형태로 또 변형되어가 나오지 않게끔 계속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요청을 해야 되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은 이러한 그 자꾸 조금씩 섬세한 대처를 한다면은 이런 그 면세 산업이 계속 1위를 유지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제 문화체육관광부나 이런 데서 요구하시는 그런 지속 가능한 면세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아마 업계에서 조금 섬세한 대처 그리고 섬세한 대응을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미 약속된 80분이 다 지났습니다. 오늘 그 발제자 말씀을 듣고 토론자 여러 그 활발한 그 진행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뭐 감히 정리할 수는 없고요. 면세점 산업이 우리 경제에 특히 고용과 부와 창출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 다 동의를 하실 것 같고요. 다만 어떤 특허를 부여받는 또 특성도 있고 또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시대적 소명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잘 버무려서 앞으로도 관광 산업과 선순환 구조를 가지면서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그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0분 동안 발표해 주신 패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통산업 포럼이 유익하고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오늘 포럼에서 나온 다양한 내용들을 좀 보고 싶으시다면 조선비즈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실시간으로 오늘 나온 내용들이 기사화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 놓치셨던 부분들이 있다면 잘 정리된 이 기사들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전문을 보고 싶으시다면 페이스북 이 유통산업포럼 그룹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 자료는 유통산업포럼 홈페이지에서 또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조선비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내 최고의 경제 관련 컨퍼런스와 포럼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제3회 조선비즈 유통산업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